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학폭 관련해서 또 제가 요즘 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보호자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피해 학생 이제 학교폭력 대책 심의 의견서 저희가 제출했고, 그래서 가해 학생은 이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어떤 행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사가 작성한 학폭 의견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은 뭐 저희 승무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는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리는 못하고, 변호사처럼 가서 뭐 의견을 진술한다거나 이제 대리는 없지만 대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의견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는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 출신 공무원 출신 행정사 분도 이렇게 영입을 해서 같이 학교 폭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때만 해도 학생들 싸움은 사실 뭐 그렇죠. 그냥 뭐 화해하고 풀면 되는 그런 업무였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네, 학교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 네. 근데 반대로 학교 그러니까 무조건 뭐 사소한 다툼인데도 학교 폭력 대책 심의회를 가는 것도 참 우려스럽긴 한데, 이건 제가 봐도 심각한 건데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라고 생각해는 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학교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인해서 이제 보호자님도 막 화가 나고, 또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 또 화도 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학폭위로 가면은 안 좋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또 안 가는 것도 또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심각한 피해임에도 근데 학교에서는 그냥 뭐 장난으로 했다던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뭐 특히 담임 교사나 전담 교사 이런 무책임한테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했던 그거는 담임 교사가 그 피해 학생한테 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뭐 다 장난치고 네가 좀 민감한 거 아니냐, 너가 좀 민감한 거 아닌가, 다른 애들 다 장난이었는데 뭐 너가 너무 민감하다. 그래서 뭐 반 카톡 단체 카톡방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뭐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뭐 학폭위로 가겠다는 뭐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뭐 학교 폭력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단체 카톡방에 반 아이들한테 올리면 그 피해를 호소했던 친구는 거의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담임 교사도 있어요. 이게 사실 얼척이 없는 거죠. 전담 교사도 막 무성의하게 이거 뭐 확인해 보니 담임 교사한테 확인해 보니 별거 아니던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음. 뭐 이번 사안에서도 선배하고 같은 학년 한 명, 이렇게 총 두 명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뭐 카톡방에 초대해서 패드립도 하고 뭐 성희롱도 하고, 그리고 뭐 주짓수 한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스파링 하자고 해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몸이 멍이 든 거예요. 막 이런데 이게 뭐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애들 날 괴롭힌다, 때린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 이제 하니까 전담 교사나 담임 교사는 뭐 장난으로 했다던데 다음에 또 주의 주겠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좀 심각한 거죠. 멍이 들 만큼.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봤죠. 부모님은. 그래서 멍이 점점 늘어만 갔고,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 승무행정사에 전화를 주셨는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학폭이죠. 네, 장난을 빙자해서. 네, 그래서 일단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바로 이제 학폭 신고를 하고 의견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자 확인서는 있어요. 확인서라는 건 있는데, 음, 이제 학교 폭력 사안 가이드북에 보면 별지에 여기 보면 이제 양식 같은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학교 폭력 이제 보호자 확인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분쟁 조정이고 관계 회복이고, 이제 보호자 확인서는 부모님들께서 통상 쓰시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대피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죠. 그걸 할 수도 없죠, 사실은. 네. 여기 보면 보호자 확인서가 있죠. 있는데 뭐 사안 인지 경위나 현재 자녀의 상태, 뭐 교우 관계 이거를 대필해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도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뭐 보호자의 심정이나 사안 해결을 위해 보호자가 바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보호자님께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인데 여기에 보호자가 뭐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진심으로 사과는 받아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가해 학생인데, 가해 학생 보호자인데 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학폭위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쓰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를 하잖아요. 하면 이제 조치별 적용 기준이 나와요. 여기에서 화해 정도에서 많이 써야 되겠죠. 반성의 정도나.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리긴 할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작성해요.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이때는 이제 변호인 의견서는 이제 변호사가 작성을 하게 되죠. 작성 주체도 변호인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제목도 이제 변호인 의견서나, 여기에서 보시면 아이고 화면 안 넘어갔네. 여기에서도 이제 변호인 의견서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여기 중간에 지금은 저희 행정사는 대행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라고 되지만, 이제 법률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누구누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라고 되겠죠. 이제 보호자 확인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책 그 아까 그거를 보호자 확인서라고 그러고, 의견서는 통상 이제 제출되는 양식 법률 의견서를 통상 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통상 뭐 많으면 18페이지, 뭐 한 15페이지가 나오긴 하는데, 작성하는 팁은 별 게 없어요. 그냥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형법에도 그렇지만 구성요건이 있어요. 범죄 구성요건. 이제 범죄 성립의 3요소라고 하는 건데, 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성, 뭐 책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면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해서 범죄 3요소, 범죄 성립의 3요소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라는 게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 사실관계가 학교폭력에 해당이 안 되면 그 이해에 내려오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폭력 해당성,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예방법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2조에 나와 있어요. 제2조에 학교폭력의 정의라고 나오죠. 여기 해당되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일단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정의를 해고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관련 판례나 판결문을 거기 보면 정의가 나오거든요. 뭐 대구 판례나 인천 판결문, 뭐 부산 지방 판결문 제일 많이 쓰는데 통상. 그리고 이제 각 사안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법리 의견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몇 월 며칠경 요렇게 욕했다고 협박하고 욕설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사실관계 관련 법리를 하나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게 아까 저희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에 보면 조치별 적용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학폭 해보신 분 알겠지만 그 위원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조치 결정을 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이 점수를 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고 여기에서 이제 조치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사안이다 이러면은 이제 1, 3점 정도 되면 이제 서면사가 아이고 화면 안 넘어갔네요.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회의록 마지막에 보면 이제 위원들이 요걸 보고 이제 판단하거든요. 뭐 심각성이 높은지, 지속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반성의 정도는 어떤지, 뭐 화해 정도는 있는지 요걸 보고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1, 3점이면 서면사과, 4, 6점이면 학교봉사, 7.9점이면 사회봉사, 더 높으면 출석 정지, 뭐 학급 교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퇴학 처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의견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속성이나 화해성 요것도 막 작성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통상 15페이지 기본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학교폭력 예방 이제 보호자님한테 전달해 드리면
보호자님은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먼저 보시라고 위원들. 그리고 당일날 의견서를 가지고 심의원들한테 이제 읽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한 통상 5분 정도 보호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다 읽어도 되고, 뭐 위원들이 저희가 따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중요한 부분만 읽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저도 자녀를 2명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안에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는 반드시 포함시켜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보호자님하고 진짜 의사소통 정말 많이 해요. 네, 카톡 보내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 하고, 이렇게 초안 나오면 또 보내드리고, 보호자님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서 보호자님 의사가 학폭위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사진에도 보시면 이번 사안 했던 이제 보호자님인데, 이제 그 모친이시죠. 모친 보호자님이신데 신랑분이 이걸 넣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전 넣어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친 보호자님께서 다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요거 넣었는데 괜찮냐. 뭐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벗어났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저희야 법리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양육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때 그런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넣어드리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개최되는 당일, 뭐 오후에 되면 당일날, 뭐 아침에 개최되면 전날에 이제 출석해서 주의해야 하는 사안 이런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통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카톡으로 오시는 분이나 뭐 전화로 이렇게 와서 내일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요런 부분 혹시나 뭐 진심으로 사과가 되고 사과를 하면 뭐 이렇게 사과를 받아주겠다라는 거면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사과할 마음도 없고 화해 받아줄 마음도 없는데 자녀분께서 좀 애매하게 답변하시거나 보호자님께서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위원들은 그거를 사과의 정도나 화해 정도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심각성, 고의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저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있다가 뭐 연락이 받았는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사회봉사 4시간 이렇게 왔고, 보호자님께서 이제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왔죠. 그래서 뭐 다행스러운 건 다행스럽게도 이제 뭐 위원들이 뭐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의견서 작성 누가 했냐. 사실 저희가 뭐 행정사 의견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보호자 명의로 의견서가 나가니까, 그래서 어디 행정사 도움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안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됐다, 부모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저희는 보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2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심각성이든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참 부모의 마음은 또 억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저희는 뭐 5급 공무원 출신, 뭐 심리학 석사, 저도 심리학 석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 또 행정사님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견서부터 행정심판, 그리고 참가인 의견서까지, 이거 뭐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가해 학생이고 피해 학생이면 상대방의 행정심판을 걸면 우리 쪽에 행정심판 진행되는 것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참가인으로 참석을 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거든요. 이런 업무까지 저희가 전담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관련해서 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뭐 학교폭력을 해보신 분들은 뭐 부모님은 다 아시겠지만 뭐 그런 것들 가운데서 어쨌든 가해자든 피해 학생이든 결국 상처받는 건 학생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그런 자녀들 그런 마음까지 잘 케어될 수 있도록 보호자님께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